안녕하세요. 훈이TV의 훈입니다. 어제 방송 못해서 아침에 또 잠깐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어, 일단 그 코스피 지수부터 보시면 지수 자체는 그 중요한 부분을 이탈하진 않고 아직은 리테스팅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구간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좀 그런 건 있죠. 좀 뒷북으로 맞은 개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델타 변이가 나온 얘기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견조했는데 어, 어제는 이제 그 또 거리두기가 연장됐다. 그러니까 뭔가 악재성 같은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 거리두기 일주일 연장된 걸로도 좀 그 하이트 진로 같은 거 보면 딱 답이 나와요. 하이트 진로 같은 종목을 보면 어, 바로 중요 부위를 이탈해주면서 했던 거. 그러니까 거리두기에 대한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더 하방을 그릴 것이고 그런 느낌. 그래서 일단 좀 늦게나마 좀 뒷북성으로 좀 지수가 밀렸다 하루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썩 좋진 않고 또 반대로 보시면 또 그게 또 맞다라고 하는 게 코스닥이 종가상 그 제가 어, 저항대다라고 얘기 드린 게도 무색할 정도로 음, 그 고가를 찍어줬죠. 신고가 경신을 한 거죠. 그만큼 어, 이번에는 코스닥 이게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그 바이오의 수급이 돌아오고 바이오가 주도됐다. 그러니까 코스닥의 한 6, 70%는 전부 바이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바이오 종목만 사실 올랐어요.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 이슈가 또 부각된 거죠. 늦게나마. 늦게나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항상 선반영되고 뭐 당장 반응했던 시장이 이제 개인의 수급과 함께 뭐 괜찮다라는 안도를 주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그 코스닥 쪽만 견인되면서 나머지 종목 사실 거의 다 하락이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다른 종목은 거의 다 빠졌어요. 근데 코스피 200 보면 조금 이렇게 밀린 것도 중요 부위 걸쳐 있는데 살짝 이탈을 했죠. 이탈을 살짝 해서 뭐 그랬고 그래서 일단은 그 코스닥의 장세였다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어, 코스닥을 봐야 됩니까? 라고 하면 사실 이런 장 제가 예전에 얘기 드렸죠. 삼성전자만 가는 장이라든가 아니면 코스닥만 가는 장 그러니까 제가 가장 그 코스닥에서 바이오만 가는 장 이런 장 가장 싫어하는 장이라고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재미없고 좀 더 종목들이 돌아가야 되고 시간이 더 걸려야 되는 딜레이가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긴 하지만 받아들여야죠. 또 호흡 차이니까 호흡 차이예요. 그래서 바이오도 이렇게 가다 보면 또 다시 또 바이오도 조정 구간이 있을 것이고 다시 또 쉬었던 것들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아직까지 시장 괜찮으니까. 그래서 특징주들만 몇 개 간단히 제가 출근해야 되니까 볼 건데 안 좋은 거 많이 갖고 왔어요. 빨리 마음을 비워야 될 건 비워야 되고. 자, 대상 이탈했죠. 음, 장기 상승 추세선이라고 해서 제가 그어놨던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찐 바닥일 수 있는 구간. 근데 어떻게 보면 어, 그 정말 딱 그 중요한 부분에서 이탈했어요. 어제부로 이탈된 거죠. 그러니까 따로 그 관리를 받고 있지 않다. 그 주포가 이 가격을 지키면서 매수 이러지 않다. 라고 일단은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더 볼 수는 있죠. 그러니까 뭐 하루 더 보겠어 라고 해가지고 기술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이 안 좋아서 빠졌다가 바로 급반등해서 또 말아 올리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어, 하방이 꽤나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어서 음, 그 빠른 반등 정말 뭐 오늘 장에 반등해주지 않으면 좀 어중간한 구간이 어중간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종목 자체의 펀더멘탈의 문제는 없는 건 아실 거고 그 얘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주가는 종목이 좋아도 밀리니까. 그래서 어, 그
좀 이렇게 소량으로 가지고 계신 분은 이렇게 이탈 됐으면 여기서 바로 잘라주는 게 좋긴 해요. 일단은. 그래서 다시 여기를 회복해 주고 다시 또 진입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일단은 여기 단기 하락 추세가 만들어졌던 구간, 장기 상승 추세가 만들었던 구간을 이탈한 거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 빨리 여기를 치고 올려주지 않으면 밀릴 확률이 많다. 그러면 다시 또 이 밑에까지 일단은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건 또 인정해야겠죠. 그래서 원래 주추세선, 원래 주추세선 길게 보면 횡보 추세에 하단까지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니까 좋은 상황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대응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SK가 많이 밀렸어요. 결국 중요 부위 이탈했어요. 그러니까 밀렸다기보다 중요 부위를 이탈했는데 음, 이유는 다 아실 거니까 이유는 아실 테니까 음, 그러니까 중요 부위에서 반등해줘서 괜찮다. 역시 그라고 얘기 드렸고 여기 이 단기 상승 추세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얘기 드려서 중요 부위에서 딱 반등을 해줬던 거죠. 근데 오늘 다시 그 상승은 가나라고 하지만 바로 하락이 연출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장 주가는 더 밀릴 확률이 있습니다. 선이 그어놓은 것들이 저장이 안 되나 봐요. 당장 그 하락의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이유는 아실 거예요. 자, 이유는 여기 있죠. SK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이 어제 장대 음봉을 맞았죠. 장대 음봉. 심지어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K 이노베이션 근데 이게 내용은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SK 이노베이션이 또 LG 화학처럼 배터리 분사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LG 그룹을 보시면 어찌됐건 주주한테는 되게 타격이 컸고 문제가 있었지만 기업 자체는 돈을 잘 벌고 좋은 거예요. 더 기업한테는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주주가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SK 이노베이션도 분사를 하든 말든 SK는 어차피 돈을 벌고 SK 그룹 자체의 펀더멘털에 문제는 안 됩니다. 다만 SK 이노베이션 주주들은 타격이 크고 그게 회복되는데 또 시간이 걸리겠죠.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장대 터지면 며칠 더 빠진다고 봐야 돼요. 그 며칠 더 동안 진정이 되는 걸 봐야 된다. 근데 어, 그냥 가지고 계신다기보다 대응해 주시는 게 좋긴 하거든요. 일단은 여기서 멈춰 놓은 건데 애매해요. 애매해서 이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좀 빠지는 걸 봐야 되고 여기 안에서 어, 마무리 해주면 가장 좋고 또 기사 나오면서 진정해주면 괜찮은데 아니면 여기 24만 원까지 또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 악재예요. 악재가 아닌데 우리 주주한테는 악재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입니다.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SK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LG 제가 지주 거래할 때랑 똑같습니다. LG 거래할 때도 LG와 배터리 분사한다 그래서 LG가 좀 한 바퀴 더 돌아갔죠. 그러니까 시간이 더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금액에 따라 대응을 빠르게 하시면 좋고 또 보실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은 안 좋은 것만 갖고 왔어요. 오늘은 빨리 대처해야 되는 것들 이런 거 빨리빨리 쳐야 되니까 반대로 홍원산업은 좀 다른 느낌. 그래서 그 요거는 그 얘기 많이 드렸던 종목이고 그래서 지금 오히려 구간대 와가지고 다시 좀 그 추세 때에 그 회귀하려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하루 만에 다시 밀릴 수 있고 안착해주기가 쉬운 구간은 아니어서 오히려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안착해주고 2만 원이 돌파돼주면 오히려 마음 편할지 몰라요. 2만 원이 오히려 돌파돼주고 그 상승을 도모한다면 괜찮은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맥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그 좀 버거운 자리, 버거운 자리이기 때문에 좀 시원하게 차라리 시원하게 이렇게 뭐가 거래가 들어와서 올려준다든가 좀 안전한 구간대에서 다시 볼 수 있겠다고 큰 손실이 아니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홀딩 해보면서 대세 하락이 시작이 아니니까 홀딩해 보면서 지켜보시자. 그래서 오히려 그 나쁘지 않은 쪽에 속하네요. 반대로 빨리빨리 볼게요. 시간이 좁으니까. 자, 대덕전자도 그 고가에서 놀다가 어제 지수가 솔직히 좀 안 좋긴 했어요. 어제 지수는 바이오 빼고는 다 빠진 건 맞아서 미칠 때가 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주포가 딱 정확하게 이렇게 관리하는 종목이 아니라 그냥 지수 따라 움직였다라고 하면 이렇게 빠지는 게 맞긴 하거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뭐 근데 빨리 회복을 못 해주면 또 장이 흐지부지 가다 보면 그냥 계속 밀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덕전자도 중요한 부위를 일단 이탈한 거죠. 이탈. 그래서 빠르게 회복 안 하면 또 말 그대로 이게 또 이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락의 시작이냐가 아니라 하락이 시작이냐라고 볼 게 아니라 횡보 추세. 이게 상승이 됐다. 이렇게 횡보 박스 그리면서 변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단기간에 노릴 수 있는 구간대에서 조금 늦어진다 이기 때문에 평단가 조절을 필요하면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밑에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는 게 맞습니다. 최근에 단기로 보신 분들만 짧게 대응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16,000원 이탈, 16,100원 얘기 드렸기 때문에 뭐 그 아주 최소 약손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또 보겠다 이런 개념이지 종목 자체가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짧은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린 것뿐입니다.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솔루션 SNS 두 개 더 남았는데 자 하나솔루션은 단기지만 분명히 박스 하단권이 맞아요. 박스 하단이 맞죠. 아직 정말 우리가 봤던 그 43,500 여기는 이탈해 줬지만 여기 43,500원까지 열어놓고 보고 4만원까지는 아니지만 체크만 해놨죠. 근데 일단은 그러면 여기 구간인데 자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오늘 도지형 캔들이 나왔어요. 도지형 캔들. 그러니까 도지형 캔들이 바닥권에서 나오면 나쁜 건 아니라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차트만 보고 캔들만 보고 그러냐가 아니라 팔 사람은 팔고 매수세와 매도와 매수의 힘겨루기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팔 사람이 다 팔았다면 올라간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캔들을 보고 이게 그 투자 심리 이런 걸 보는 것이지 이거 떴으니까 간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바닥을 좀 아예 이렇게 좀 더 빠지고 하면 그 쉬운데 요렇게 이런 구간에서 올려줘 버리면 사실 그 매수하기에 좀 애매한 구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 드렸죠. 자, 이 구간 정도 밑에까지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접근으로 해볼 수 있겠다 정도지. 그냥 관망하다 보면 또 못 사는 경우도 많고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개념으로 담아볼 수 있겠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얘기 드렸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호흡이 좀 길어야 되지만 길어야 되는 호흡에 대한 그 초기 물량을 담을 수 있는 구간대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렸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 기준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저점을 바꿔봤어요. 그러면 아까 43,000원도 얘기 드렸지만 44,000 44,000원이 또 여기 밑으로 안 내려버릴 수도 있어요. 44,000원 당장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44,500원을 초기로 그 다음에 2차
그다음에 4만 원까지 삼자. 이렇게 한번 좀 대응을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 그래서 일단은 분할은 유효하고 하단권에선 괜찮습니다. 박스 하단권에선 괜찮다. 그래서 보시자는 얘기죠. 정말 이 4만 원 이렇게 오면은 일단 단장을 보면 4만 원이 왔다 그러면 이건 정말 그냥 100% 아니면 이렇게 한 번에 담아볼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 4만 원을 주진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시장 보면서 보시자고요. 그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SNS 덱. 얘는 봤더니 이제 수량 어차피 이제 조정 구간이긴 한데 보시면 공매 물량이 들어와서 조정. 그러니까 뭐 종목이 뭐 크게 뭐가 안 좋아서 그러냐라기보다 요즘엔 또 그래요. 장이 조정을 하는 와중에도 공매 물량이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보시면 그 요것도 썩 좋은 그림은 아니죠. 그러니까 장이 밀리니까 어제는 또 하필 그 상승 갔다가 눌렸기 때문에 좀 더 눌림 양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일단 오늘 하루가 또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4일 음봉, 4음봉에 오늘은 좀 다시 이제 어제가 사실 기술적 반등 이 됐어야 되는 자리고 반등이 됐는데 아주 좋게 중요하게 꼭 가줬죠. 중요하게 올려줄 때서 올려주고 아주 정석대로 이쁘게 어, 그림이 나왔었는데 요날 보시면 요날 종가 보시면 공매 물량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 조정을 할 때 필요 이상의 조정이 나와요. 때로는 왜냐면 공매 물량으로 쭉 뺐다가 다시 샀다 쭉 뺐다 다시 샀다 하니까 변동성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에 대한 대응이 쉽진 않다. 그쵸?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 장기 하락 추세선을 다시 뚫고 내려가느냐까지는 아직은 아니니까 좀 지켜보시되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자 장기 이게 해놓은 게 왜 자꾸 없어지지? 그래서 장기 하락 추세선에 그 돌파가 돼주고 아직은 리테스팅 과정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탈하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음, 그럴 수 있지만 또, 또 이게 좀 말 그대로 뭐 한두 달 있다 한 분기 있다 가기 위해서 급하게 이제 매집을 시작했다라는 관점이면 다시 밑으로 빠진데도 할 말이 없습니다. 딱히 뭐 재료나 기사가 되게 터진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아무튼 흐름을 보고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긴 호흡으로 보시면서 관망하면서 추세의 움직임을 잘 지켜보시자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참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다는 거. 그래서 쉽지 않고 어렵죠. 어려워요. 지금 되게 어려운 장이니까 지금 장에 그 멘탈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장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개인들이 수익 내긴 되게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지수도 그렇고 바이오들도 엄청나게 빠졌다가 오른 거기 때문에 물려있는 분들은 그냥 회복기일 뿐이고 신규로 하신 분들은 수익이겠지만 신규로 바이오를 하는 것도 할 줄 아는 사람들만 하는 거지 바이오는 쉽게 다룰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결코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재미없는 구간에 있지만 좀 멘탈 관리 하시면서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모든 종목이 시간 지나면 오를 수 있지만 지수 오르고 삼성전자 오르고 오르면 오르겠지만 어, 모든 종목이 시간 되면 오르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닌 것들은 빨리빨리 끊어주기도 해야 됩니다. 이게 좀 대응이 필요한 시장이다. 그래서 예전에 하고 대응을 또 바꿔야 돼요. 예전에는 진득하게 가져가면 다 올라오고 수익을 주고 재무성에 위해서 줬지만 그런 것들도 있어요. 섹터별로. 하지만 아닌 것들은
아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재무성을 기준으로 봤던 거기 때문에 재무의 펀더멘탈이 무너졌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잘라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의 종목, 그 재무나 이런 거, 아니면 펀더멘탈 같은 손상된 그런 것들에 대한 종목적 투자는 잘 분산되고 관리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장 마무리 잘 보고 주말 거 한번 잘 만들어서 또 대응을 준비해 보고 잘 전략을 다시 한번 또 짜보자고요. 아무튼 이번 주 오늘 마지막 하루 고생하시고 주말이 다가오니까 일상에 집중하시면서 즐거운 어, 어, 주말이 왔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